인생극장. 나의 삶은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랫동안 잔잔한 호수 같았다. 큰 기쁨도 슬픔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다. 평범한 미망인으로 작은 세상 속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런 내 삶에 김만복 회장님이 나타난 것은 마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낯선 항구에 도착한 것과 같은 충격이자 선물이었다. 우리의 첫 만남은 복잡하고 활기 넘치는 공항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그때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 네오를 마중 나가기 위해 공항에 가 있었다. 넓고 복잡한 공항은 나 같은 길치에게는 늘 어려운 곳이었다. 수많은 게이트와 안내 표지판 앞에서 아들 네오의 도착 정보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게이트 번호는 확인했지만 짐 찾는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렸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출구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듯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던 신사 한 분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가 걷는 방향이 내가 찾던 짐 찾는 곳으로 가는 방향 같아 보여. 나는 무심코 그에게 물었다. 저기요, 실례지만 짐 찾는 곳이 이쪽으로 가면 맞을까요? 그 신사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70대 중반은 되어 보이는 연세였지만 고든 자세와 단정한 옷차림은 여전히 그의 오랜 성공을 짐작하게 했다. 그분이 바로 김만복 회장님이었다. 그는 나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짐 찾는 곳을 찾으시는군요. 이쪽 방향이 맞긴 한데 어느 항공편이신지 알아야 정확한 구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항이 익숙한 사람 특유의 여유가 느껴졌다. 나는 얼른 아들 네오의 항공편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 항공편이면 저쪽 끝에 있는 A구역에서 짐을 찾으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걸으셔야 할 겁니다. 제가 가는 방향이니 함께 가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회장님은 마침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고 그 역시 짐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아들 네오를 마중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새 식구를 맞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요 하며 웃었다. 나는 그의 편안하고 다정한 태도에 경계심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짐 찾는 곳에 도착해서는 그가 정확한 구역을 알려주었고 나는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인자하게 웃으며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하고는 그의 구역으로 걸어갔다. 그의 온화함과 깊은 눈빛은 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다른 모임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지역 문화재 보호를 위한 후원의 모임이었다. 그날도 모임에 참석한 것은 아파트 부녀 회장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 나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부녀 회장님의 이름으로 참석 명단에 서명하고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행사 준비를 조금 도왔다. 넓은 연회장에서 주요 후원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그가 나를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아니, 공항에서 만났던 박미영 씨 아니십니까? 여기서 뵙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모임에서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다. 공항에서의 짧은 만남 이야기부터 시작해 각자의 삶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의 사업가로서의 탁월함 뒤에 숨겨진 예술과 역사에 대한 깊은 조예에 놀랐고 그는 나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의 가치관에 공감하는 듯했다. 그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는 나와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였지만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삶을 대하는 진솔한 태도는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 후 우리는 종종 만남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점차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보듬어 주었다. 나는 그의 넓고 화려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저택에서 고독을 보았고, 그는 나의 작지만 평화로운 보금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의 따뜻함을 찾았다. 우리의 데이트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진솔했다. 함께 작은 화廊에 가서 무명 작가의 그림을 감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조용한 카페에서 오래된 LP 음악을 들으며 지난 날을 회상하기도 했다. 교회로 나가 줄 서서 먹는다는 허름한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나눴고, 고즈넉한 산책로를 걸으며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는 나에게 사업의 어려움과 성공의 과정에서 느꼈던 고독함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에게 평범한 주부로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들을 이야기했다. 그의 지혜와 경험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나의 잔잔한 일상은 그에게 잃어버렸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의 깊은 눈빛과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에 이끌렸고, 그는 나의 꾸밈없는 진심과 평화로운 미소에 이끌린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퍼즐 조각 같았다. 어느덧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회장님께서 내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하며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셨을 때 내 가슴은 벅차오르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의 배경과 나의 평범함 사이에 놓인 거대한 세상의 시선, 그리고 이미 다 성장한 자녀들의 존재가 큰 부담이었다. 그의 성공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고, 이는 곧 그들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나의 등장은 그들의 견고한 성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고, 박미영 씨, 당신 자체를 사랑하오. 당신의 배경은 아무 상관없소. 내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따뜻함이오라는 그의 말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이 황혼에 찾아온 소중한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회장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결혼 소식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들의 반대는 재산 문제와 얽혀 더욱 거세졌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것 아니냐.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들이냐는 노골적인 불신과 비난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속 문제를 운운하며 결혼을 막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나는 회장님께 엄청난 짐을 지우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차라리 이쯤에서 물러서는 것이 회장님께도 나에게도 맞는 길일까 수없이 고민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가져온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것은 김만복 회장님의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자식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그는 내 손을 더욱 단단하게 잡았다. 미영 씨, 그들이 오해하는 거요. 당신의 진심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요.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하시오. 그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결정이 변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단단함과 나를 향한 굳건한 믿음은 내가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이 되었다. 나는 결국 사랑을 선택했다. 결혼 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숙제였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경계심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작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어느 날 맏아들 철수 시부부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장님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아중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직접 공항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하기로 했다. 나의 진심을 아주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다. 작은 선물을 들고 홀로 공항에 도착했지만 예전처럼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공항은 여전히 내게 낯선 곳이었다. 도착 게이트를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며 초조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들 내외가 먼저 도착해서 나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회장님의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긴장감까지 더해져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다 익숙하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박미영 씨,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바로 눈앞에 김만복 회장님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듯 익숙하게 공항을 걷고 있었다. 공항이 낯선 나와 달리 그는 늘 이곳이 제 집처럼 편안해 보였다. 그는 혼자 헤매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아니, 여기서 혼자 뭘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어? 신혼여행 다녀오는 철수를 마중 나왔나. 나는 얼른 상황을 설명했다. 철수 씨 부부를 기다리는데 길을 모르겠다고 오다가 그만 헤맸다고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나를 발견한 안도감과 혼자 애쓰는 나에 대한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철수가 오는 게이트는 저쪽이요. 이리 오시오. 내가 안내해주지. 그는 내 손을 잡고 익숙하게 인파를 헤치며 나아갔다. 공항에서 길을 잃고 불안에 떨던 내게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은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다. 그의 옆에 서니 비로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낯선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함께 걸으면서 회장님께서 물었다. 혼자 오기 힘들었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나올 필요 없었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해서요. 자녀분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회장님께 제가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말에 회장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내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쉽지 않을 거요. 그는 자식들의 완고함을 잘 알고 있었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 내가 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오. 당신 같은 사람을 내 마지막 반려로 얻은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오. 그들의 오해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는 것을 나는 원치 않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자녀들의 차가운 시선과 불신 속에서 나 스스로도 위축되고 내 존재가 그저 재산을 노리는 화렴치한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회장님만은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게는 가장 중요했다. 게이트 앞에 다다르자 회장님께서 내게 말했다.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먼저 가서 철수에게 얘기 좀 해놓지. 그는 나보다 먼저 게이트 앞쪽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다. 읽고 철수 씨 부부가 짐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회장님께서 먼저 다가가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그리고는 내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철수야, 여기 박미영 씨가 너희들 마중 나왔다. 혼자 오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마운 사람이요. 철수 씨와 그의 아내는 회장님 옆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색함과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갔다. 철수 씨는 마지못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그의 아내 역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을 거두지 않았다. 내가 작은 선물 꾸러미를 내밀자 철수 씨 아내는 뭘 이런 걸다 하며 받기는 했지만 그 말투에는 감사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묻어났다. 짧고 긴장된 만남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 한복판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 셋 사이에는 두터운 유리벽이라도 쳐진 듯한 냉랭함이 감돌았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누그러뜨려 보려 애썼지만 좀처럼 쉽지 않았다. 철수 씨 부부는 회장님께 여행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고 내게는 좀처럼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내가 건네는 말에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회장님 쪽으로 화제를 돌리곤 했다. 그들의 태도에 내 마음은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다. 회장님의 자녀들에게 다가가려는 내 작은 노력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혹시나 하는 희망은 금세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이 넓은 공항에서 길을 헤매던 순간만큼이나 그들 앞에서 나는 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이방인 같았다. 회장님께서는 그런 나와 자녀들 사이에 어색한 기류를 눈치채셨다. 그는 내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그리고는 철수 씨에게 말했다. 그래, 고생다. 들어가서 쉬어라. 우린 먼저 가보겠다. 회장님은 내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철수 씨 부부의 시선이 여전히 우리 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회장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나 역시 입을 열 수 없었다. 공항이 소음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방금 전에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다. 차에 오르자 회장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잡으며 힘들었지? 괜찮소. 그들의 마음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당신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 순간 공항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찾아와 손을 잡아주었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지지해주고 감싸주었던 그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김만복이라는 사람 자체는 내게 가장 귀하고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자녀들의 반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상속 문제 그리고 낯선 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질투심이 뒤섞여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상처 입고 위축되지만 김만복 회장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공항에서 우연히 길을 잃고 헤매다 회장님을 만났던 그날처럼 나는 때때로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변함없는 사랑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비춰준다. 황혼의 사랑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때로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와 같지만 나는 그 파도를 회장님과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었다. 그의 사랑은 내게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하고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